제일 처음에 이제 지금서부터는 제가 지금 아까 네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맹지, 건물 매각 제외, 지분, 그다음에 농취증 이 네 가지를 오늘 두 개씩 해서 제가 실전 사례를 갖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보다 한 1년 정도, 아니면 2년 정도 앞서서 등록을 해서 낙찰을 받아서 내가 해결해 주는 방법을 가르쳐 줘서 해결해 가지고 팔았던 실전 사례입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이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다. 자, 제일 먼저 맹지의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기 했는데 여기는 제일 먼저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조례가 있고 담당자의 주관이 있는데 이 네 가지가 다 어울려져야지만이 맹지의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법은 누가 만들죠? 국회에서 만듭니다. 시행령은 누가 만들죠? 행정부에서 만듭니다. 조례는 누가 만들죠? 지방자치단체가 만듭니다. 이 모든 거를 법과 시행령과 조례를 종합을 해서 담당자가 이 땅에는 이 조례를 정할 것이 규정한다, 이 시행령을 결정한다가 뭘 하냐면 담당자의 주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담당자의 주관이 건축법상 도로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건축법 제44조입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된다. 여기에 도로라는 얘기는 도로가 법이 세 개가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있고 지적법에 의한 도로가 있고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도로라는 뜻은 건축법에 의한 도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땅이든지 내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의한 도로를 가지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까지 연결시켜야 되는데 건축법상 도로는 2m 이상이 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2m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합적으로 내용이 있는데 건축법에서 보면 도로를 만들 때 막다른 골목길이 10m 미만일 때는 2m, 넓이가 2m만 돼도 건축법에서 도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35m 미만인 경우에는 3m고 35m 이상인 경우에는 4m의 도로가 있어야 되고 도시지역에서는 6m의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다 적지 않고 최소 10m 미만인 경우에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뜻을 해석을 하자면은 내가 어떤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내 땅에서부터 도로법에 의한 도로까지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연결시켜야지 건축허가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그 도로는 내가 만들어야 되는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도 아니고 지적법에 의한 도로도 아니고 건축법에 의한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건축법 제2조 11항에 건축법에서 도로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보행과 사람이 다니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항목이 어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게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도로의 정의입니다.
조그맣게 어떤 땅이든지 내가 건물을 지려면 내 땅에서부터 도로부면 도로까지 연결시키는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건축법상 도로는 뭐냐?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어야 되고 넓이가 얼마야 돼? 4m 이상이 된다. 근데 아까 2m라는 얘기는 너 그 막다른 골목길이 35m 미만일 때는 3m, 10m 미만일 때 2m만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3m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다. 근데 도로락 여기는 또 뭐라고 그랬지? 여기요? 예정도로라고 있죠. 예정도로. 예정도로가 뭡니까? 예정도로. 예정도로가 뭐예요? 아직까지 도로가 없는데 도로를 만들겠다는 것이 예정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내 땅 옆에 토지 용역을 한 일을 봤더니 도로를 만든다고 빨갛게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거야. 이거. 예정도로니까. 예정이 돼 있잖아요. 허가를 내줘야 안 내줘요. 여기서의 예정도로의 뜻은 그런 예정이 아니고 건물을 다 지었을 때까지 도로를 만들 수 있는. 현재는 도로가 없는데 예정도로라는 얘기는 그런 지적도에 있는 예정이 아니고 지적도 없어도 건물을 지을 때까지 도로를 만들겠다는 예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축법에서 보면은 벤치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도로를 만들겠다고 지적만 하면 건축법상 도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니까.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도로란 건축법상 도로란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면 지목이 도로에 된다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즉 다시 말하면 건축법상 도로는 지목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건축법상 도로 인정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내 땅일 때는 가능한데 남의 땅을 이용해서 도로를 만들자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재산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즉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부터 얘기하자면 지목과 관계없고 땅 주인과 관계없고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넓이 4m 이상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라고 한다. 남의 땅인 경우 현재 도로가 없어도 사용승낙을 받아서 도로를 만들겠다고 제출하면은 요건이 건물을 지을 때까지 만들겠다고 제출하면 현재는 도로가 없어도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하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땅에 맹지에서 탈출하려면 건축법상 도로를 만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법 제44조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된다. 아까 얘기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건 아까는 짧았는데 지금 그 밑에 있는 거를 하나를 더 넣어놨습니다. 뭐냐면 다만 다음 각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언제?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잘 보십시오. 지금부터 잘 드십시오. 아까 제가 담당자의 주관이 상당히 많다 그랬죠. 그러면 메인에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 밑에는 출입의 지장이 없으면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된다 그랬죠. 담당자가 윗줄을 적용하면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담당자가 밑에 줄을 적용하면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윗줄을 적용해 밑에 줄을 적용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담당자가
윗줄을 적용해, 밑에 줄을 적용해. 아까 사장님께서 저한테다가 물어보셨죠. 강의하기 전에. 내가 이런 땅이 있는데 땅 주인이 팔으라고 안 팔고 상수 안 해준다고. 그러면 윗줄을 적용하면 건물 못 짓죠. 밑에 줄 적용하면. 그러면 담당자한테 어떻게 잘해갖고 밑에 줄 적용하게끔은 건축하에 놔야 한다. 그러면 담당자한테 그렇게 많은 권한을 주게끔 한 법을 만든 사람이 잘못된 거야. 유치해서 만들었나? 왜 이렇게 극과 극인 법이 같은 법 44조 안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만들어놨죠? 여기 보시면 담당자 마음대로 윗줄을 정하냐 밑에 줄을 정하냐고 법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언제는 윗줄을 적용해야 되고 언제는 밑에 줄을 적용한다는 것이 건축과 내부 규정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맹지에 탈출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언제는 윗줄을 적용하고 내규가 언제는 밑에 줄을 적용하게 되는지 우리는 그 내규를 공부해서 알면은 이거는 사용수납 안 바꿔도 되겠구나. 이걸 반드시 사용수납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이 밑에 줄을 만들어놨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건축법이 혹시 제가 오늘 책 한 권씩 드렸죠. 이 역대정부 부동산 정책인가? 그러니까 그건 한 60년, 70년 동안에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이 바뀐 거에 대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의 제가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이제 그 초대 국회의원들이 그 농지개혁법부터 만드는 거가 있는데, 자, 건축법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여기 책 보면 나오는데, 자, 건축법 언제 만들었어요? 건축법. 지금 건축법상 우리는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건축법이 언제 만들어지냐? 언제 되냐? 거기 보시면 1961년도에 됐어요. 1961년도입니다. 그럼 1961년도에 누가 만들었어요? 1961년도에 대한민국을 누가 다스렸습니까? 네?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고 박정희 장군입니다. 대통령 되기 전입니다. 국가재건축원회의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선법, 국회, 행정, 사법을 전부 다 통합해서 국가재건축원회의라는 것을 만들어가고 그런 모든 것을 한목의 손에다 다 준 겁니다. 헌법을. 그때 건축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을 만들기 전에는 건축허가를 받고 집을 지었어요? 안 받고 지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있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역사를 알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이 됐죠. 일제에서 해방될 때 누가 들어왔죠? 미군 누가 들어왔어요? 한지준단이 들어왔잖아요. 한지준단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이게 그 국회를 임시국회를 만들게끔 하고 정권을 넘겨줄 때 그때 그 전에는 누가 법을 다 만들었냐면 일본에 속했기 때문에 일본 천황폐하의 법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건축법의 시조가 뭐냐면 조선 시가지령이에요. 그런데 그 사지가 와서 법을 일본이 한국을 다스리기 위한 법을 만든 것 중에서 일반 생활에 필요한 그대로 다 남겨로 두고 한국을 탄압하기 위한 법 5개만 없애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건 없애버리고 나머지를 어떤다?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농지개혁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전쟁통에 지적법을 만들었는데 그 지적법을 만드는 것이 어디서 만드는 부산에서 만들었거든요. 왜 부산에 가서 만들어 지적법을?
그게 아니고 전쟁은 났는데 돈이 없거든. 세금을 걷어야 했는데 세금을 재산세를 걷기 위해 했는데 평 가진 사람이나 100평 가진 사람은 똑같이 걷어야 돼? 다르게 걷어야 돼? 그렇지 않고 대지를 가진 사람한테 많이 걷어야 돼? 임야를 가진 사람한테 많이 걷어야 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적법을 만들어 24개 지적법을 만들어 놓고 그 지적법을 어디서 하면 세무서에서 관리하고 그 법에 의해서 재산세를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51년도인가에 50년도고 51년도에 부산에서 그거 만들어 놓고 그 뭐 이승만 대통령 때 뭐 농지개혁법 같은 건 잘 만들었는데 그 후에 다른 법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고 있었다 이런 얘기. 전쟁이 끝나고 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박정희 장군이 혁명을 일으키고서는 제일 먼저 손을 댄 게 우리 일제 시대 때에 다스렸던 일반 법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건축법이고 그 당시에 3법을 전부 다 쥐고 있었죠. 국회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보면 60년 넘어서 만들어진 이 법이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만들지 않고 국민들이 전문가들을 만들어가 이론도 기초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발표를 해놓는 건데 그때 만드는 법이 뭐냐면 모든 건축받은 도로는 4m 이상이 건축법상 도로 인정한다 해서 4m 도로가 있어야 된다. 이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뭘 또 안 한다면 건축적 후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60년 전에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4m 이상의 도로를 만들으라는 얘기는 옛날에 지금 옹기종기 판잣집 비슷하게 뭐 초가집 이렇게 지었고 집을 지었어도 옛날에는 나무 뒤에다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불이 나면은 새롭게 넘을 수밖에 없게끔 되기 때문에 불이 나면 불이 난 집만 하고 옆에 치가지고 옮겨가면 안 된다. 건축법에서 뭐 만들면 3m의 도로를 만들어서 반드시 불자동차가 들어가서 진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서 건축법에서 4m의 도로를 확정하게끔 정해놓은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건축법은 61년 전에 만들었죠. 그럼 61년 이전에 만드는 동네가 있죠. 옛날 동네가. 그럼 옛날에 있던 동네는 도로가 4m가 확보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러면 옛날부터 있던 동네에 집을 하나를 허물고 세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건축법에서 4m 도로가 없으면 거기 집 새로 지어야 못해요. 그럼 동네가 하나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만들면 건축법상 도로를 3m 이상 도로를 만든다고 해놓고 건축선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3m가 안 되는 예를 들어서 2m 되는 도로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중심선에서 2m 되는 선을 후퇴를 해서 새로 질 때는 후퇴를 해라 이런 게. 그러니까 10년이 걸리는지 20년이 걸리는지 30년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은 언젠가는 집을 새로 질 때 건축선을 후퇴해서 집을 짓게끔 되면 4m의 도로가 확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동네는 건축선 후퇴, 새로 짓는 데는 4m의 도로.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동네는 뭐를 하냐면 해당 건축물의 취득이 진행이 온다. 이거를 담당자들이 얘기를 막을 안 끼려고. 그래서 막을 안 끼려고 해서 거기는 허가를 내주되 조건이 중심선에서부터 얼마까지 2m를 후퇴한 조건. 몇 년 있다가 또 맞은편에 있는 집에서 집을 새로 짓는다면 또 2m를 후퇴한 조건을 하다 보니까 그 동네가 20년, 30년, 40년이 지나고 나면 저절로 4m의 도로가 확보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건축법상 도로는 4m의 도로를 만든다. 건축된 후퇴를 만들어 놓고 그런 곳에 집을 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담당자의 권한에 의해서 옛날 마을 안길에 있을 때는 4m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걸 또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축법 이번에는
45조입니다. 아까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도를 만들 때는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했죠.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어떤다?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데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요. 사용승낙을 받으라는 거야, 안 받으라는 거야? 네? 그러면 담당자가 윗줄 적용해, 밑에 줄 적용해? 아니, 이것도 내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건축법 45조에서 윗줄에는 사용승낙을 받아라 했고 밑에 줄에는 사용승낙을 받으라 소리가 없느냐? 자, 이것도 제가 내규로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 내규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1960년도에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계신 분이 65년도에 집을 하나 지으려고 그러는데 도로가 없으니까 그 앞집 가서 사용승낙을 받았어요. 나 도로 좀 만들게 사용승낙 좀 해주지 했더니 500만 원만 내라 해주게. 아니 500만 원 말고 400만 원만 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430만 원만 내. 430만 원 주고 도장 받았어요. 받아갖고 갖다 줬더니 그 인감증명서에서 사용승낙을 받은 거 갖다 줬더니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제가 저기 그 지적법을 부산에 가서 만들었다 그랬죠. 지적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목을 변경하려면은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토지 주인이 지적과에다가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도로로 사용승낙을 해줬다고 해서 도장 찍어줬다 해서 자동으로 도로를 바뀌는 게 아니야. 땅 주인이 가서 뭐 해야 돼? 내가 저 사람한테다가 여기 도로를 사용승낙을 했는데 요만큼 해줬으니까 요렇게 잘라갖고 여기를 도로로 바꿔주십시오. 누가 신청해야 돼? 땅 주인이. 땅 주인이 아니고 사용승낙 받은 사람이 신청하면 안 줍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사용승낙을 해준 그 사람이 지적과에 가서 여기 사용승낙을 해줬으니까 지목으로 도로로 바꿔주시고 분할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해서 도로로 바뀌고 분할이 됐어요. 그대로 있어요. 분할도 안 돼 있고 그대로 돼 있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죠. 내가 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졌으면 내가 건축물 관리장을 갖고 내가 이 농지를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니까 지목을 대지로 바꿔주십시오 하면은 대지로 바꿔주는데 건물을 지어놓고도 내가 지적과에 가서 땅 주인이 지적가서 대지로 바꿔주십시오 안 하면 지금도 그대로 지릅니다. 왜? 지적법에 의하면은 땅 주인이 신청해야 된다. 관계 서류를 가지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도로 사용승낙을 해줬죠. 20년, 30년이 지났습니다. 사용승낙 해주는 사람도 바뀌었고 사용승낙 사는 사람도 바뀌었죠. 그런데 지적주상 도로도 없고 지적주상 도로도 없죠. 그러면 거기에를 이용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새로 승낙 받아야 돼. 옛날에 건물이 지어져 있었으니까 안 받고 그냥 해도 돼. 어떻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건물 주인은 그대로 있는데 도로로 사용 승낙해 준 사람이 바뀔 수 있죠. 설치해서 뭘 바뀌어? 영의로 바뀌었어. 그 영의는 사용 승낙 해줄 적이 없죠. 근데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도 바뀌었죠. 근데 영의가 가서 너 내 땅 사용하고 있잖아. 돈 내놔. 싫어. 돈 내놔. 막을 거야. 막을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서를 받았으면 아니, 그럼
사형선고 해준 사람이나 받았던 사람이나 다 바뀌었잖아. 이제 10년, 20년 지나다 보니까. 그러면 땅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건물 주인도 옛날 주인하고 바뀌어갖고 언제 사용 승낙을 해줬는지 말했는지 20년, 30년이 지났는데 소리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어디 근거가 남아있지 않고. 그러면 그 소리는 어디에 있냐면 군청이나 구청 가면 있겠죠. 근데 거기도 10년 지나면 폐기하죠. 남아있지 않 남아있어. 그럼 땅 주인이 바뀌어갖고 맞고 너 돈 내라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사용했다면은 사용승낙을 옛날에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는 보면 동도를 위하여 건축허가 난 적이 있는 도로를 사용할 때는 또다시 사용승낙을 안 받아도 된다 하는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내규를 정한다 그랬죠. 그럼 건축물 관리장만 있는 도로를 사용하면 전부 다 사용승낙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제가 이제 그 다음 달 5월 달에 공개하는 것이 토지개발 2인데 2가 뭐냐면 농지전용, 산지전용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무허가로 집을 지은 사람은 도로 사용 승인 바꾸지였어, 기한됐어. 기한됐죠. 그런데 양성화 시켰죠. 그럼 그 사람은 도로 돈 내고 진 거야, 안 내고 진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던 거는 동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낸 적이 있으니까 나 저기 돈 안 내고 이 조례 이용해서 그대로 돈 안 내고 건축허가를 내주십시오 하면은 돼요, 안 돼요? 그렇지 않고 건축허가서 보면 이게 내규입니다. 내규에 보면 뭐라고 되냐? 내규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장을 보면은 앞장이 있고 뒷장이 있거든요. 뒷장 맨 우측 위에 보면은 건축허가 날짜, 착공 날짜, 준공 날짜가 있거든요. 허가가 날짜가 있고 준공 날짜가 있으면 정식으로 건축허가 받은 거라서 그런 건축물이 있을 때는 또다시 사용승낙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위에 보면 건축허가 날짜는 없고 무슨 날짜만 했죠? 준공 날짜만 했죠. 그런 양성화 시킨 걸로 보고서 그런 집이 있을 때는 안 해줍니다. 이게 내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것이 법에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 이러한 법이 있는 걸 내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 자체를. 실제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여주시 보게끔 되면은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나 신고된 사실이 있거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따로 사용승낙을 안 받아야 되는 그 조례가 동도로 인하여 건축허가 정식을 받은 적이 있을 때는 옛날에 도로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축법제 3조입니다.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는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아까 모든 도로 땅은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할 때는 상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아까 사장님이 계신 지역은 동이에요, 읍이에요? 네? 동에는 반드시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후에 사장님 땅이 동이나 읍이 아니다 그러면 44조와 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럼 적용하지 않고 건축허가 내줘 안 내줘? 이것도 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국회에서 간단하게 표시만 해놓고 언제는 이거 적용하냐 언제는 적용하지 않냐가 이 뭐야?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기 시골에 가면은 절이 있죠. 그러면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가야죠. 근데 자동차로 갈 수 있는 그 절도 있지만은
자동차를 못 가는 경우에도 있죠. 도로가 그렇게 안 되는 게 있죠. 그럼 거기서 그 절에서 어느 하나를 좀 집을 좀 늘기로 중축을 하려고 하면은 도로 다 만들어야 되죠. 그런 곳에는 집 제일 못 지죠. 담당자의 권한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는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런 게 저기 시골에 처음에 농지를 한 500평 사갖고 거기서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 떠랑 같은 길을 가갖고 걸어갖고 거기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그런 4m 도로를 내려면 100m, 200m를 내야 되는데 집 짓는 가격보다 도로 내는 가격이 더 높겠죠. 그랬을 때에 담당자의 권한에 의해서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해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조례가 있고 담당자의 주관이 있습니다. 근데 법을 보게끔 되면은 극과 극인 것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의 주관이 많이 작용되는 것 같지만은 다 내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들은 내부 규정 갖고 결정하니까 우리가 어떤 땅을 가서 경매로 낙찰 받으려고 봤을 때 지적법상은 도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내규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낼 수 있는 땅인지 건축허가를 낼 수 없는 땅인지를 우리가 구별해낸다 이런 게 그래서 그 내규를 우리는 배우는 거죠. 공부하는 거. 자, 그 내규를 이용한 실전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포천시 신읍동입니다. 토지 건물 1매각으로 나왔는데 건축물 관리장은 없고 조립식 건물 무허가 건물이 하나 있던 땅이 얼마로 나왔냐면 감정가가 4억 3,200인데 1억 4,800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게 상업지역이에요. 자, 그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좋은 땅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가격이 떨어지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죠. 무슨 문제인가 봤더니 간단한 겁니다. 이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건데 이게 보시면 노랗게 이게 그어놨죠. 그리고 여기 점선 이게 그어놨죠. 이 다시 말하면 현황도로예요. 현황도로입니다. 항공사진을 보게 여기 토지 용역하면 도로 없죠. 없지 않습니까? 항공사진 보면 여기 도로가 있죠. 자, 도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 도로 없죠. 무슨 법에 의한 도로가 없죠? 지적법에 의한 도로가 없죠. 그런데 여기는 도로가 있죠. 무슨 법에 의한 도로가 있죠?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이거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해줄 것이냐. 그러니까 조례나 내규를 보면은 해줘야 되는데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담당자가 안 해준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런 것이 경매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담당자가 경험이 많아서 누가 물어보면 해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기 뭐야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것이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거 아니니까 연장 맞죠? 그러면 70% 선에서 낙찰을 해요. 근데 34%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담당자가 안 해준다고 고집을 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도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담당자가 모르는 것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 돈을 벌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자인데 왜 몰라요? 담당자인데도 왜 모릅니까? 그래서 이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공무원 시험 보셨어요? 공무원 시험을 벌써 합격하죠? 합격하면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 이제 오라고 그러죠. 그러면 합격한 사람이 한 9명이 갔대요. 그럼 이제 군수가 이제 한마디 하겠죠. 뭐 이렇게 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우리 군에
같이 근무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사장님은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사장님은 저희가 뭐 인감 띄워주는 과로 가시고 사장님은 농지과 가시고 사장님 농지과 가십시오.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그럼 공무원 시험 볼 때 건축법에 대한 도로가 어떤 도로라는 공부하고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원인들하고 막상 부딪혀서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해보기 전까지는 모를 수가 있다. 다른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좀 노련한 사람이 있을 때 또 밑에 있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은 윗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아니 그럼 해주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오래되면 이제 알죠. 안 해준다는 건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들고 이 사람이 뭐라 하는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그러면 이 들고 이게 포천 시청에 갔어요. 담당자한테 내가 이거를 여기 경매 정보를 들고 물어보려고 한다 보니까 4억짜리가 1억 4,800까지 떨어질 때까지 나만 물어봤겠어? 다른 사람 수십 명이 갔겠죠. 물어보기도 전에 내가 이 정보 경매지를 들고 가니까 안 되니까요. 물어보지도 마세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저런 공무원이 뭐 해준다고?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똑똑하게 다 내용을 알아가지고 해줬다는 게 그냥 떨어져요. 우리 수강생들한테 내가 낙찰 받으라고 해놓고 낙찰 받았으면 이제 해결해야죠. 포천시청에 내용 증명으로 조례하고 다 붙여서 여기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지를 정식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뭐라고 나왔나? 상기 대지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는 통로에 접하고 있어 도로 부분을 대지 면적에서 제축할 시 건축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돼 있죠. 이거 정부에서 공인중개사한테 갖다 주면서 4억짜리를 3억짜리 팔아다니니까 팔아도 안 팔아. 그렇죠. 무슨 일인지 이해가시죠? 핵심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아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2억미터를 샀으니까 3억 3천이 되더라도 생각하지 마. 그냥 우리는 1억만 남기면 여기다 3억 5천에 그냥 팔고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시가격을 다 만들라고 하지 마라. 내 마진만 챙기면 나온다는 겁니다. 도로에 대해서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도로 주인이 막는 거야. 아까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충청남도 동남구 수십면 신풍리에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나왔죠. 이것이 보면 11억 6천짜리가 8억까지 떨어진 거를 9억 4천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보면 낙찰을 받고 잔금을 냈죠. 잔금 냈지 않습니까? 잔금을 냈는데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요거를 낙찰 받은 겁니다. 요거는 낙찰 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 땅 주인이 이 도로 주인이 이 땅을 샀어요. 이 땅을 여기 보면 여기 요 도로 요 있죠. 여기 여기로 들어왔죠. 요 땅 그러니까 이 땅 주인 한 주인이었었거든요. 한 주인인데 이것이 경매로 날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것도 팔면서 같이 뭐냐면 이 도로까지 이 사람한테 같이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산 도로 주인이 자기 거 샀잖아요. 샀으니까 이걸 어떤데 이렇게 으로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한 1년 동안을 이 공장을 쓰지 못했더만 그러고 이걸 해결하려고 변호사를 찾아서 물어본 거예요. 한 두 군데 세 군데 갔더니
변호사들이 다 이건 땅 주인이 막았으니까 이거는 민법상 어쩔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살려고 했더니 이제 3억에 팔겠다고 했고 사는 사람은 2억에 하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혼 안 주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공투를 한 거예요. 8명이서. 공투를 해갖고 그냥 3억 달랬는데 그것도 사야지 되지 않냐. 그건 1년 동안 공작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2억 몇천 싸게 샀는데 돈까지 사야 되니까 원 정식 가격으로 다 사게 공작을 했었죠. 어떤 분이 유튜브를 보고 그 중에서 나한테 한 번쯤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다 갖고 왔더라고, 자료를. 내가 이거 다 보고 이거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했더니 자기가 변호사한테다가 세입자라고 물어봤는데 못 이기겠다고 그런다고 그러길래 내가 얘기하는 변호사하고 얘기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 같이 한번 만나자 했고 공투 8명 한 사람들하고 저하고 제가 이제 그 해주는 변호사하고 같이 만났는데 변호사가 이거 이길 자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입니까 했더니 이제 500만 원에 합치면은 내가 소송해주겠다. 그럼 이제 성과가 그런지 1천만 원 달라. 알았습니다 하더니 거기서 그 사람들이 계약을 하지 않고 날 보고 내려가자고 그래서 그 변호사 밑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났어. 8명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500만 주고 계약을 해도 이면은 그냥 변호사가 돈 벌어주는 거 없지 않냐.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질 거 알면서도 그냥 그런 거 아니냐. 다른 변호사들은 이거 지니까 뭐 저도 좋다 그러면 계약하겠습니다. 이길 자신은 없습니다. 하고 얘기했다는데 저 사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책이 없으니까 저도 그만 이거 돈 달라고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안 하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우리 얘기는 그렇게 결론을 냈다. 당연히 이제 공투한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나는 이긴다고 자신한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하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내 돈으로 500만 원을 내줘서 소송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신들 말 맞다나 이면은 내 돈 500만 원 날라가는 거 그냥 내가 날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만약에 이긴다면 나한테 1,000만 원으로 주는 거로 나오고 계약을 한다면은 내가 500만 원 내겠다. 그랬더니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3일 있다가 이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정도 자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제가 우리가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계약한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이 건축 허가 받은 이 도로 있죠. 이 도로를 뭘 줬냐면 허가 받을 때 이 도로를 빼다가 설계사무실을 빼다가 변호사한테 갖다 준 거예요. 건축 허가 받을 때 이거 줬죠. 이 주의 토지 등록을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주인이 바뀌어도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해준 거니까. 허가는 할 때 이렇게 돼 있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건축법을 모르는 변호사는 못 이겨. 제가 우리 변호사한테는 이건 자료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면은 금방 아니 내가 이제 이거 틀림없이 이렇게 돼서 놨을 테니까 내가 여기 허가가 났던 설계사무소 찾아가서 배추사 갖다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았더니 유진님 그럼 배추사 갖다 주십시오. 그럼 이제 딱 갖다 주니까 바로 이기는 거야. 법이 누구 편이라고 그랬죠? 법을 알고 이용하는 사람. 그 먼저 변호사도 뭐야? 나가 토지 개발에 관한 무슨 법 제목이 뭐고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 한 개 알아보려고 저한테 등록했다 그랬죠. 어느 집이야? 어느 집이야? 아니 봤을 때 자 법을 모르는 거야 법이 없는 거야. 거기에 대한 법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변호사도 건축법에 대한 건 잘 몰라요. 그냥 10분만 또 쉬었다 싶다. 계속 하다 보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채권자들 이 부분을 통해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해서 판결문으로 정확하게 이겼습니다. 이기고 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오더니 저한테 다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도 이제 저기 천안에서 경매를 투자하신 분들인데 이번에 제가 하는 걸 보더니 전부 다 이 특수 경매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많이 배웠습니다 하고. 그러더니 뭐 제가 뭐 이걸 뭐 가르쳐주고 뭐 했다 해서 돈을 받고 뭐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비슷한 걸 한번 하고 저기를 한번 좀 와봐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고 뭐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났더니 오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조금만 돈을 봉투 하나 넣어주시더라고. 거기서 난 참 고맙게 받은 거죠,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추천 물건을 가지고 이런 거를 비슷한 거를 낙찰받기가 많이 좀 낙찰받는 것이 있는데, 이 특수 경매는 낙찰받는 것도 중요하고 50%가 낙찰받는 거고 나머지 50%는 해결하고 빠져나와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팔아줄 수 있다고 할 때까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내가 낙찰받았다고 컨설팅 비용 달라 그러면 또 전체 다 잘 의뢰를 못하더라고. 물어보지도 못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예 낙찰받아도 컨설팅 비용을 없애버렸어요. 언제든지 물어보시라고. 그럼 물어보고 다 해결하고 되면은 이제 고맙다고 뭐 알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돈을 주는 것은 제가 잘 안 받고 뭐 오징어 한 축도 보내주고 뭐 저기 뭐 산양삼이라 그러나 어떤 분은 그런 것도 보내주고 어떤 분은 뭐 사과 배도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수강생들하고는 그 컨설팅 비용으로 돈을 주고 받지 않다 보니까 편안하게 친해져요. 그리고 우리 수강생들 좀 보면은 6개월에 한 개씩만 낙찰을 받아도 뭐 돈은 충분히 벌으니까 우리 수강생 중에서 2년, 3년씩 다니신 분들이 한 50%예요. 보통 2년, 3년. 오래된 사람은 한 7년 정도까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6개월에 다니면서 1년씩 등록을 받거든요, 제가. 110만 원씩을. 그럼 6개월에 하나 낙찰을 받아서 한 6개월 동안 해결하고 나면 몇 천만 원 벌으니까 아니면 뭐 1년 동안 이제 보면 입찰에 들어가지 않아도 제가 그 보름에 20개씩 골라서 권리 분석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입찰에 들어가지 않아도 권리 분석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 저럴 땐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한 6개월 하다 보니까 그렇게 3년, 4년 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소송을 해서 판결문으로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 소장을 집어넣으면 상대편 답변서가 오고 거기다 우리 다시 답변서가 나오겠지. 판결문 같이 서로 답변서와 준비 서면이 왔다 갔다 하면은 한 사건이 한 그 전문을 다 보려면 40, 5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제가 이 경매를 강의를 하면서 그 40, 50페이지를 다 여러분들한테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이종실의 특수경매 블로그로 오면은 강의 제목이 있고 그 소송의 자료가 전문이 40, 50페이지가 전문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로에 대해서 소장이 어떻게 들어가고 상대편의 답변을 어떻게 했고 뭐 했는지 농지취득 자격도 어떻게 했는지 뭐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그랬을 때 소장을 어떻게 집어넣고 상대편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 이걸 다 보려면 여기 와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자주 올리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송을 하나 해서 끝내려면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데 어떻게 그걸 매일 올립니까? 또 뭐. 그렇지만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건 정도, 한 달에 2건 정도는 올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강생들이 낙찰 받은 거의 대부분들은 저한테다가 물어보고 내가 한 90%는 이제 그 우리 우리 수강생인 법무사 또 얘가 한 10몇 년 전부터 하던 법무사 또는 내가 건축법 자료를 다 주는 변호사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가면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저한테다가 소송하고 있는 내용을 다 보내줘요. 또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도 같이 의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한 달에 한두 건씩은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 끝나면 정리해서 올리고 끝나면 정리해서 올리고 지금 한 3, 40개 정도는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두 개 정도는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블로그에 오셔서 그 소송에 대한 전문을 다 보시려면 이리로 오시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강의장에서 토지개발과 특수경매 정규 강의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7시부터 9시 30분까지 똑같은 강의를 2번 하고 있습니다. 과목별로는 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면 근데 과목이 전부 다 뭐예요? 이렇게 6과목입니다. 토지개발 1, 2, 농지, 도로, 특수, 소송. 지금 토지개발이 끝났고 이제 5월 달에는 토지개발 2고 그 다음에 농지, 도로, 특수경매, 소송경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기 강의 시간은 5월 달,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해서 10월 이렇게 해서 6과목이 다 들어가면 그 10월 달에 끝나는데 한 과목을 신청할 땐 10만 원이고 6과목 다 신청하면 6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매월 한 과목씩 신청해야 돼. 6과목 한꺼번에 신청해야 돼. 경제적인 논리를 따져보면은 10만 원씩 내야 돼, 60만 원 한꺼번에 내야 돼. 10만 원. 그렇지, 10만 원씩 내죠. 그렇지만 이건 10만 원을 내면은 그때만 듣습니다. 60만 원 내면은 등록한 데부터 1년 동안 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 1년 동안 2번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선배를 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경매 추첨 물건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과 토요일 날 저녁 7시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리가 없어갖고 오후 3시에도 하고 5시에도 하고 저녁 금요일 날 7시에도 9시에도 하고 토요일 날은 3시부터 5시까지 하고 똑같은 강의를 3번 합니다. 3번 하는데 이 보면 물건을 보면 이번에 좀 한 것이 이겁니다. 물건 충주지도를 갖고 제가 매점 물건 걸리면서 가설 창고고 매각 제외고 없다. 47번 것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6, 7장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보면 뭐냐면 인천광역시 강화군데 건물은 매각 제외인데 건축물이 준공이 돼 있고 과경자로 돼 있고 건물은 매각 제외다. 법정 시장권이 없다. 그러니까 땅을 낙찰을 받아서 어떻게 해라. 근데 지적성 도로가 없습니다. 지적도만 도로가 없지만 건축법상 도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무지하지 말아라. 이런 걸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뽑으면 뭐예요? 14번째. 이번에 뭐예요? 진주시 온수지에 건축물 대장년 도정윤으로 있는데 건물만 땅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건물 주인이 땅을 다시 살 수밖에 없어요. 건물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거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면 공매로 나온 것도 제가 하거든요. 공매인데 이게 당시 순정을 중방지에 있는 건데 요런 집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집이 있어요. 이렇게 집이 있는데 뭐만 나왔어? 땅만 나온 겁니다. 그러면 땅만 나왔을 때 이 건물 주인하고 어떤 식으로 협정을 어떻게 한다. 이런 걸 제가 매달 2번씩 이렇게 돈 내는 물건을 제가 추천해 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답사 분석 과정 이렇게 했는데 현장 답사도 가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럼 저하고 현장 답사를 같이 이렇게 갑니다. 가기도 하고 제가 가서 어떻게 한다? 여기 저죠. 잘생긴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차 한 차 타고 가서 땅에 대해서 권리 분석하고 뭐하고 하는 걸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등록을 하시면은 그 밴드에다 초청을 해드리고 언제 어디로 현장 답사를 간다 하고 올리면은 그때 뭐야? 같이 가는 건데 점심 식사와 차를 제가 대절하고 자료를 제가 다 드리고 한 번 답사 가는데 1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과정 한 달에 한 과목도 10만 원을 받고 현장 답사도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를 10만 원 받고 추천 물건은 1년 동안
1년 동안에 한 달에 2번씩이다 보니까 24번을 가르쳐 드리는 건데 그때 120만 원을 받는데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특수경매는 낙찰 받는 게 반이고 팔고 빠져나오는 게 반인데 팔고 빠져나온다는 것은 내가 팔아준다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한테 팔아달라고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지원해드린다 이런 얘기고 그 낙찰을 받아서 그런 걸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컨설팅 비용 받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경매 강의를 한 지가 오래가 됐는데 이 1년짜리를 만드는 거는 지금 한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 3개월, 4개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강의는 들었지만은 낙찰을 받는 사람이 제 수강한 사람 중에서 20%, 30%밖에 못 받더라고요. 글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싶어서 반드시 낙찰을 받게끔 해야 되겠다 싶어서 1년으로 늘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4개월에 60만 원 받던 거를 1년으로 120만 원을 늘리다 보니까 90%가 1년 안에 낙찰을 다 받습니다. 한 개 내지 두세 개는 다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특수경매에 낙찰을 받는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하고 1년, 2년, 3년을 계속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 배우신 분들은 이제 그 다음에 자기가 혼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 특수경매와 토지개발을 강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반갑게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오시면은 환영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오실 때 아무 때나 오셔도 되거든요. 왜냐면 60만 원 내면은 1년 동안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중간에 들어도 뭐 되고 하고 동영상으로 들을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만 갖고 와요? 카드. 카드를 하나를 갖고 오셔서 등록하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우리 여기는 따로 기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교수님, 네. 혹시 토요일 때는 이 강의가 아니 그러니까 추천 물건 강의는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하고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정규 과정은 화요일날 합니다. 화요일날. 화요일날 3시에 하고 7시에 하는데 만약에 못 드시는 분들은 동영상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실시간 동영상도 해놓고 편집해서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셔서 듣지 않고 동영상으로 듣는 것이 많은데 좀 이렇더라고요. 조금 먼 데서 시간 맞춰서 오시다가 바쁘시다 보니까 못 오고 이제 동영상 듣다 보니까 동영상이 편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안 오시고 동영상을 듣으신 분은 이해력이 떨어지죠. 꽤 있어요. 아 근데 또 궁금한 게 있고 뭐 물어볼 때는 1년이기 때문에 시간 날 때는 또 오세요. 그리고 특히 자기가 권리 분석하다가 뭐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오십니다. 오셔서 강의 들으면서 물어보시기도 하고 합니다. 이 정규 과정은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매주 정규관이 매주 화요일 날. 한 달에 그럼 4번 한 달에 4번 하는 거죠. 고막 한 개를 갖추고. 3시간씩이요. 예. 3시간, 2시간 반이죠. 2시간 반. 5시부터 아니 그러니까 3시부터 5시 반이니까 매주 화요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교재 하나를 가지고 4번을 강의하는 겁니다. 그럼 한 달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의 드신다면 매달 첫 주에 오시면은 언제든지 해서 그때부터 등록하시면 1년 동안은 60만 원 내시면 1년 동안은 그냥 계속해서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고 제가 교재를 다 드리는 거니까 오시면 됩니다. 따로 하시는 물론 교재는 이제 시중에서 사서 미리 보신 분들도 있거든요. 시중에서 교재를 갖고 계신 분은 8만 원만 내면 됩니다. 할 때 저는 뭐 도로책이 있습니다. 농지책이 있었는데 이러신 분이 있어요. 저는 이미 그 책방에서 교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시면은 그러면 입학 등록금을 8만 원을 해드립니다. 자,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시고 없으시면은 오늘
강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들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현장 투어나 연 120만 원 물건 소개받는 거는 정규과정 수강생에 한해서 그렇죠. 그 토지 개발 과정이나 그 정규 과정 하신 분들에게만 한해서 같이 가는 거죠. 네,